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은 전편에 이어 서한시대 고조 유방의 황후로 유방이 꼴까닥하면서 실질적인 황제로 군림하듯 조정의 모든 일들을 장악하며 황제인 아들 해제가 모든 정사에서 손을 놓고 주색에 빠져 살다 결국 꼴까닥하도록 만든 여치에 대한 스토리를 테마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척희가 유방의 곁에 찰싹 달라붙어 구태여 어리광을 부리며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황제를 주물러 조정 내에서 자신의 위치와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황후 여친은 서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실질적인 방식으로 깊이 있고 확실하게 조정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남편 유방의 골치 아픈 일들을 처리해주며 자신의 역할도 인정받아가는 용의주도함을 착착 진행해 나가는 가운데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유방의 애첩 척희는 그런 여우의 무서운 기획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음주가무와 여색을 밝히는 가운데 점점 건강이 흔들리며 인생이 저물고 있는 유방의 현실 역시 의식하지 못하면서 오로지 자신의 영향력을 지나칠 정도로 확신하며 계속하여 여우를 공격하는 가운데 자신이 낳은 아들 조항을 황태자로 세우기 위한 무모한 짓을 이어나갑니다. 당시 유방이 가장 눈엣 가시로 여기던 조정의 대신은 그동안 유방의 중원에서 위엄을 세워나가는 가운데 가장 큰 공적을 쌓았던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제왕 한신이었고 유방은 그가 세운 무수한 공적과 그에게 받았던 많은 도움이 오히려 그를 제거하려는 이유였지만 그 이유가 또한 그를 제거하려는 유방의 결단을 가로막고 있었기에 뜻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주위의 원로급 대신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고 있던 여우는 그들의 도움을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유방으로 하여금 한신의 자기를 강등시킬 수 있도록 해주었고 그 후 여우 여친은 유방의 명을 앞세워 한신에게 지방 순실을 지시함으로써 조정 내 한신의 업무 중 핵심적인 일들을 승상소아와 자신의 손아귀에 넣어버리게 됩니다. 이 일 후 유방을 더욱 안심시키고 황후인 여치를 정치적으로는 더욱 믿고 신뢰하게 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곧 지방 순실을 떠났던 한신의 죽음을 유방이 보고받게 됨으로써 그는 여우의 능력과 지혜에 감탄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자신의 수중에 있던 천하의 힘이 서서히 여우의 손아귀 속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의미라는 것을 유방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황후의 치는 이 일을 계기로 재산 소화와 조정의 문무 대신 상당 부분을 자신의 편에 서도록 함으로써 당시 황제의 관심밖에 있는 여우보다는 그의 총애 속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겁없이 행동하는 척기 쪽에 섰던 조정의 기회주의자들 역시 조정의 막강한 실세였던 한신이 꼴까닥해버리는 현실을 보면서 기회주의자들답게 당연히 여우 쪽으로 시선을 돌려버리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막강한 한실 조정의 강력한 실세였던 한신조차도 처단해버릴 수 있는 여우가 누군들 처단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파워를 눈으로 확인한 정치꾼들 중에 이런 여우에게 감히 맞서 대들 자는 조정 안에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 조정을 장악한 여우는 유방을 적극적으로 도와 지방 제후들의 잦은 반란들을 평정해 나갔고 나라 밖에 잡다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동안 그동안 감춰져 있던 문제와 모순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황태자를 놓고 치러야 할 일단의 전쟁이었습니다. 여우는 유방이 지방 세력 진압을 위해 조정을 비운 사이 조정 내의 기강을 바로잡아 나갔고 모종의 일을 놓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유방을 도와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역할도 해 나갔기 때문에 유방은 지방 세력도 평정해 버리는 등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기에 그녀 외에 다른 내조자는 더 이상 필요 없었죠. 그러나 세상이 평정되어 태평성대를 얻게 된 유방은 지 버릇해 못 준다고 그동안 자신을 적극적으로 도운 황후를 제쳐두고 다시 척희의 품속을 파고든 것이 여우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으며 그녀로서는 또 다른 불안, 즉 황태자인 아들을 지켜내야 하는 집안 문제로 골치를 썩어야 하는 상황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항상 나긋나긋하고 애교 만점인 척희의 품속을 파고든 유방은 얼마 전 황후의 사위에게 뺏어 조왕 자리에 있는 그녀의 아들을 황태자로 바꿔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기에 울고 있는 척희를 보며 마음이 아팠고 결국 척희가 눈물을 쏟으며 앙탈하듯 쉬지 않고 해대는 요구에 황태자를 교체하는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결심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사실 이 문제는 여우나 애척 척희 모두에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이것은 향후 유방이 꼴까닥 해버린 다음에 그녀들의 앞날을 결정짓게 될 어마어마한 절대절명의 일이 아닌가. 그렇기에 여우도 애첩 척희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방관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으로 황혼이 애첩 인의를 따지거나 얘의 예절 때문에 지켜야 하는 자존심 따위를 생각할 틈 없이 목숨을 내놓고라고 반드시 확보해야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며 양쪽 모두 머릿속 혈관이 터져버릴 정도로
눈에 핏대를 세우고 달려들 수밖에 없는 것이 한나라 구중궁궐의 현실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결과적으로 여우에게는 커다란 위기였고,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간파한 여우는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늦은 밤에 조정의 많은 눈을 피해 책 쌓인 장량을 찾아 방책을 논했고, 며칠 뒤 유방이 척기의 알랑거림에 넘어가 태자 교체를 결심하고 그 생각을 못 받기 위해 대신들을 연회라는 명목으로 불러들인 자리에서 여우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척기가 벌인 공격에 대한 수비에 성공합니다. 연회가 시작되었을 때 태자 유형이 백발이 성성한 노인 4명을 대동하고 나타났는데, 그들이 누구인지 궁금했던 유방이 주위 대신에게 그들이 누구인가를 물었고, 대신들이 저 4분들은 상산사오이옵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들이 당시 속세를 떠나 살고 있는 천하의 이름을 떨치던 현인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사실 유방은 그들을 등용하기 위해 수차례 사람을 보냈었지만 만날 수 없었기에 몹시 안타까워했었는데, 그들이 태자 유형의 뒤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국가 원로로서 영향력이 너무 커 황제라 해도 함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방은 자신이 천자이긴 하였지만 그런 현인들을 대동하고 나타나자 태자 유형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싸움에서 결국 여후에게 패한 것을 인지한 유방은 연회에서 몹시 어두운 얼굴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척희는 아들 여의를 안고 유방에게 달려와 결과를 물었는데,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한고조 유방의 슬프고 처량해 보이는 표정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낳은 여의를 황태자로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단히 애를 쓰며 노력했던 척희는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간 것을 알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유방은 척희에게 태자가 날개를 달았으니 나도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도다 라는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고, 그것은 흐느끼고 있는 척희와 고조 유방이 여후 측에게 확실한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달리 손쓸 방법도 없었기에 유방은 어쩔 수 없이 황후 여치와의 힘겨루기에서 실패한 것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애첩척희가 눈물을 펑펑 쏟아냈지만 냉정한 유방은 그녀와 어린 여의를 조나라로 보내버린 다음 태자의 폐위 문제를 다시는 거론하지 않겠다고 못 박아버립니다. 유방은 여우가 어떻게 이상산사오라는 무기와 같은 날개를 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으며, 그렇다고 태자 유형이 하룻밤 사이에 순간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갖게 되었거나 이런 일을 기획할 만큼의 배짱도 없는 인간인 것을 생각하면 분명 여우와 유형 뒤에 누군가 있다는 말 아닌가. 그렇다면 여우에게 이 같은 계책을 알려준 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황제인 자신의 눈을 피해 이런 일을 준비하자면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기에 분명 한 사람은 아닐 것이고,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황제인 자기를 뒤로 밀어버리고 황후인 여치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 아닌가. 이때 유방 주위에 힘이 되어줄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현실이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한마디로 부정 내에 있던 뛰어난 장군과 우수한 대신들이 무수히 많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그들이 자신의 황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들을 차례로 제거해버린 결과인 것이었죠. 그러는 사이 여우는 조정 내에 자신의 집안, 즉 여씨 가문 사람들을 은연중에 대거 등용하면서 안으로는 오빠인 주여후 여택과 권성우 여석을, 밖으로는 여동생의 남편 번쾌가 각각 중앙과 지방의 군권을 싹쓸이 하듯 장악해버립니다. 유방은 여우에게 상산사오를 불러들일 수 있게 도운 사람이 유방 자신이 가장 믿는 참모 중 한 명인 장량이었고, 위안궁에서 여우가 자신을 도와 한신을 주살시켜버린 사건의 배후 역시 자신의 참모 소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곧 그들 모두 자신보다는 여우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 아닌가. 이 모든 현실은 고조 유방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군림하며 자신이 갖고 있던 한나라 조정의 강력한 파워가 이미 여후에게 흘러들고 있었고, 자신보다도 더욱 강력한 날개를 달게 된 여후의 세력이 막강해졌기에 황제인 자신도 그녀를 막아설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고, 또한 이러한 현실은 향후 한실 조정의 모든 정사들은 황제 유방이 아닌 황후 여치에 의해 움직이게 될 것임을 알리는 것이었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